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근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은 양날의 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교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는 불평이 아닌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치약 하나를 사려해도 색깔, 성분, 가격별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줄 서서 기다리다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이 불편하기만 한 것이다. 공산주의를 상징했던 배급제도는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투입된 노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결과의 균등성은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말살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 사회에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과 타율만 존재할 뿐이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균등성은 보장하지만 그것이 결코 결과의 균등성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재산 형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운동력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율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율의 중요성은 기업 경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경영은 타율에 의해 움직였다. 종업원들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저 묵묵히 움직이면 됐다. 마치 투수의 구질은 물론 타자나 주자의 동작 하나하나도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따르는 야구와 같았다. 현대의 경영은 이와 달리 축구와 비슷한 일면이 있다. 축구 경기의 승패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개인기, 협동심, 상황 변화에 대한 순발력이 좌우된다. 오늘날처럼 고객의 요구 조건이 극도로 다양해지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종업원 각자의 소신 있는 판단과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율 경영이 필요하다. 고객을 눈앞에 두고 상사의 지시만 기다리는 타율적인 경영 풍토에서는 고객 반증을 꼽힐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나 역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임직원들에게 자율 경영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율 경영이 정착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자율이 방만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번 위항한 권한을 회수하거나 최고 경영자가 현장의 일을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과도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기회 줄 때마다 자율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방만 경영이 되고 만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윗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랫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다. 자율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수반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의무와 책임이 잇따르지만 성공의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율, 의무와 책임은 없지만 기회는 물론 최소한의 보람조차 기대할 수 없는 타율,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자율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한편 각자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 어제는 2021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5.18이었고 그래서 TV에 꼬꼬무 그날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1979년도 그 YG 무역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이 결국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YG 무역 사건은 예전에 70년도에 가발을 팔아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여공들이 당시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당함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거기에 경찰과 종종 지금으로 치면 안기부가 무작위로 진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김경숙 씨라는 분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유신 체제에 있는 박정희 정권의 결말을 김재규 총종의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이제 권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도화선이 됐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주인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일을 시켜도 가정부가 한 일은 집의 안주인인 주부가 한 일과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주부에게는 이 일은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이념 경쟁을 중축시킬 수 있었던 것도 개인의 사유재산권, 즉 내 것을 인정했던 것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무소련에서는 소출의 개인적 처분이 가능한 개인 텃밭의 생산성이 집단 농장의 생산성보다 무려 2.7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있다. 우리 민족은 일할 때 저 스스로 흥해했었고 실명이 날 때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배짱에 맞지 않으면 평양감사도 마다하는 우직한 일면도 있다. 신명과 일의 재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실력을 인정해주고 실리도 주어야 한다. 민주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도의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제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그나마 대부분을 타율과 회결의 군사문화에 시달렸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주인의식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회풍토가 자리잡았다. 스탠드에 편히 앉아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며 뛰는 선수를 탓하는 관중의 역할에 안주하게 된 것이다. 자기 생색만 내면서 남의 공을 가로채고 실패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는 이기주의적 풍토에서는 주인의식이 생겨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정부, 기업, 국민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의 주인의식이 부재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 있다.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대형 금융사고도 따지고 보면 은행을 주인 없이 방만하게 경영한 데 그 원인은 일단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건전한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굳은 일이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주인 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되찾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신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공장의 기계마다 김 땡땡 기계, 이 땡땡 기계라는 주인 명찰이 붙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름칠하고 닦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사 실명제, 규제 실명제 같은 것도 적극 도입해 봄직하다. 이번 챕터에서는 신바람은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이 회사, 이 조직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진로 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교육의 참 목적. 요즘 사교육비 문제다, 학원과 비리다 해서 온 나라가 걱정이다. 아이 과외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파출부로 나서기도 하고 과외비를 마련하지 못한 소심한 가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진다. 얼마 전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요즘 가정의 제일 큰 고민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비 문제라고들 했다. 교육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 우스갯소리겠지만 교육 문제, 교통 문제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 때 무조건 표를 쓰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내게는 비용과 효용을 따져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지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저하는 교육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비 지출의 직접적인 효용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를 나온 수재라도 입사 후에 평평하고 정해진 일만 잘한다면 그 사람의 효용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삼성을 인재의 집단이라고 한다. 나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이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인재들과 비교해서 창의력이나 혁신적인 사고가 더 뛰어나냐고 묻는다면 별로 자신이 없다. 삼성에 입사한 인재들의 경우 대부분 표준화되게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시스템에서 우동생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교육을 인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교육 시스템의 잘못이다. 나는 교육의 목적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간 돈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비가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 나라의 재정에서 나오는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이류대학이다, 인류대학이다 하는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원한다. 만약 지금 같은 교육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면 효용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내 외국인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기껏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학벌 따기에 쓰이는 현실은 기업이나 사회에 불행한 일이다. 이번 챕터는 21세기는 교육 전쟁의 시대다. 앞으로 교육과 문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바른 교육과 참된 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승자를 위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가정부터 바로 세우자. 언젠가 임직원 가정을 방문하던 길에 아파트 단지에서 열쇠를 목에 걸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부모가 모두 집을 비울 경우 아이가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목에 걸어준다는 것이다. 키차일드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자식을 넷이나 키우는 아버지로서 효와 경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대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집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한 지방이 가풍을 지키고 손자, 손녀들의 예의 범죄의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윤리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었고 자연히 키차일드라는 말도 생겨날 수 없었다.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치고 버릇이 없거나 청소년기에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주변에는 그 일을 방황하면서 정서적으로 황폐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갑게 맞이해줄 가정이 없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애정어린 손길로 가르쳐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떼지어 다니며 본드도 흡입하고 범죄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 강력 범죄의 33%가 청소년 범죄라고 하는데 그 비율과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 교육의 부재와 사랑의 결핍이 비행 청소년을 낳는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이 하지만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소홀히 한 채 바깥에서 기능 교육만 매달리는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 부모가 못다한 것들을 자식에게 대신시키려는 보상심리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아노다, 태권도다, 컴퓨터다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다 보니 아이들은 뛰어놀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다. 남에게 뒤질세라 이것저것 다 배우느라고 길을 못 펴는 아이에게 언제 인성교육을 차분히 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회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정이 담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들이 함께 울리는 흐뭇한 시간, 이런 것들이 10가지 기능교육보다 더 필요하다. 한 국가의 힘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정신적 힘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바로 가정이다. 단란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다. 매년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화려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더 실질적인 어린이 교육의 소면을 긋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교육부도 충실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학교교육에 공을 들여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비회하거나 시간을 때우러 이곳저곳을 전전하지 않도록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여가 시설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마다 어린이 과학관을 만들어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과에서는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자.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가정과 직장 사이 간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연월차 수단과 스쿠버 다이빙. 홍콩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일본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반면 행복을 느끼는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서도 전체 임직원을 상대로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생각보다 적게 나타난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거의 비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고 있으면서도 물질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권 수당만 받을 수 있다면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요즘 기업에서는 새로운 통속도가 흐려지고 있다. 젊은 셀러리맨들은 하루를 더 근무해서 연월차 수당을 쌓기보다 하루라도 더 여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여름에는 스쿠버 다이빙, 겨울에는 스키가 셀러리맨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다. 또 직장을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이제까지 좋은 직장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일은 많아도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 자유롭고 여가를 많이 주는 회사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인지 각국 정부도 성장 위주의 경제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기업도 젊은 층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조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적당한 여가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 측의 보탬이 된다. 직원들의 여가를 잘 활용해서 가정에 대한 봉사, 취미활동, 독서, 공부를 한다면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해서 회사 업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문화, 예술 분야를 지원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보존 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업 시민의 역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이번 숙제부터에서는 지금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휴가를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농업적 근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개인도 조직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